뒤쪽 창문을 하나도 안 뚫은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. 갑자기 손발이 힘이 쫙 빠지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안녕하세요, 플라프입니다. 오늘은 건축사 시험 당일날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험 당일날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시험 전에 중요한 건 학습 방법이고요. 시험 당일날 중요한 거는 시험을 잘 치는 거죠. 최대한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. 그 중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평정심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죠. 첫 번째는 시험장에는 최대한 갈 수 있는 한 빨리 가자는 건데요.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. 너무 일찍 아니야?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지난번 시험에 고사장이 7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요. 15명 정원인 교실에 벌써 3명이 와 계시더라고요. 그럼 오늘은 왠지 등수가 4등인 그런 느낌? 기선제압 당한 느낌,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시험을 치를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. 근데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하면 그나마 마음의 평정심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또 시험장이 평소에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잖아요. 평생 처음 가는 곳이고 또 다음에 다시 올 일이 없는 곳이죠. 공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. 냄새, 형광등의 밝기, 주변의 다양한 소리,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. 의자에 앉아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제도기도 미리 세팅을 해서 가볍게 성극기 정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보통 시험 전날 시험장을 방문을 하는데 전날은 학교 위치 또 내 시험장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요. 내 자리에 익숙해지는 건 시험 당일날 하는 거죠. 최대한 빨리 아침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시험장에 익숙해지는 거죠. 시험 시작은 9시부터고요. 감독관들은 8시 30분 정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수험번호 확인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. 그렇기 때문에 7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하면 1시간 정도는 오롯이 시험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 9시가 넘으면 입실이 안 되는 거고요. 전에 시험 시간에 임박해서 도착을 하더라도요. 불이 나게 달려와서 허걱거리면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? 게다가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다 보면 뭔가를 빠뜨리게 마련이죠. 스카치 테이프를 안 가져온다든지 스케일을 빠뜨리고 왔다라든지 심지어는 계산기를 놔두고 온다든지 급하게 내리느라고 택시에 제도기기 자체를 다 놓고 내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러면 그날 시험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겠죠. 가장 최악은 시험장 착오죠.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내 수험번호가 없다.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.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다 받아줄 정도로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해두었느냐라는 건데요. 7시 반까지 교실에 도착을 했고 그때서야 시험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옮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 대처가 가능한 거죠. 첫 시험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요,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해서 나의 시험을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첫 단추를 잘못 깨면 1년이면 끝낼 것을 3년에서 5년까지 긴 장수의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라는 건데요. 이미 건축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무용담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그 시험장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말이지,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점을 그냥 다다다다다닥 찍는,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것도 한 70% 정도는 좀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고
있고요. 실제로 그렇게 초반부터 점을 찍어대는 사람은 없어요. 물론 막판에 종료 30분 전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점 찍어 오는 소리들이 들려오긴 하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점 찍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다른 사람이 시험 보는 것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을 의도적으로 세게 찍는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. 약간의 견제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뭐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. 건축사 시험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. 명언이죠. 다른 사람을 의식하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내가 수개월간 혹은 수년간 트레이닝하고 익혀왔던 나만의 습관과 페이스와 이런 것들을 하루 만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. 내 페이스와 다른 사람의 페이스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. 다른 사람이 점 찍는다고 해서 나도 점을 찍어야 되나? 다른 사람이 충렬을 쫙쫙 그린다고 해서 나도 충렬부터 그려야 되나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본인의 페이스를 쭉 밀고 나가세요. 그게 최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요. 나도 안다고요? 근데 잘 안 된다고요? 그렇죠. 하지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. 세 번째는 지난 시험의 실수를 꼭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. 시험을 보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도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시험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약 2달간 저녁에 이불킥을 시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 실수에 대한 환각이죠. 제가 아까 시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가끔씩 내 안을 잘 들여다보면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1교시 시험을 다 끝냈어요. 이제 2교시 시험이 시작됐어요. 그리고 2교시 시험의 지문을 절반 정도 읽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1교시 때 지문 조건이 벼랑간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지문 조건대로 제대로 했나?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죠. 긴가민가 해요. 그리고 다시 2교시 지문에 집중을 하죠. 그런데 다시 벼랑간 생각이 나요. 아까 그때 빠뜨린 게 맞다.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. 씁쓸하죠. 그런데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 지문을 읽기 시작하죠.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. 2교시 지문에서 정말 큰 걸 빠뜨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사람 기억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요. 그 긴 지문이 정말 하나하나 또렷하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중에 정말 내가 중요하니까 이건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형광펜을 긋고 빨간색 네모까지 이렇게 쳐놨는데 그걸 빠뜨린 거예요. 2교시 시험 진행이 잘 안 되죠.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시험을 다시 보죠.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이번엔 정말 대박이에요. 지난번 1교시 배치 계획 때 해치를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. 와, 이건 정말 회복 불가능이다. 1교시 다 떨어졌다.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? 그거 생각하다가 2교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. 2교시가 무슨 죄입니까?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에요. 내 안에 또 다른 나, 내 앞길을 갉아먹는 나.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2교시는 또 넘어갔어요. 3교시를 시작합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신이 가장 미약해질 때가 바로 3교시입니다. 3교시 때는 정말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요.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? 올해는 1, 2교시만 붙으면 되지 않을까? 아까보다 또 다른 나 안의 존재가 한 명 더 생겼죠. 그러니까 1교시의 나와 2교시의 나. 이 두 나가 3교시를 치르고 있는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. 어떻게 그렇게 지난 지문의 내용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. 저는 정말 최악의 고비가 왔던 게 3교시 단면에서 레벨을 긋고 있는데 갑자기 2교시에 주거 공간에 공원 쪽 조망을 하라라는 지문 조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쪽 창문을 하나도 안 뚫은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. 갑자기 손발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나갈까? 3교시 더 이상 풀어서 뭐해? 이런 고비가 왔어요. 작도 속도가 점점 떨어지죠. 안 그래도 3교시는 작도 속도를 이제 피치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?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.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포기하세요. 여기서 포기하라는 게 샤프를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고요. 멘탈을 포기하시라는 거예요. 시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.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. 잘했어. 그리고 이번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.
6개월만 있으면 또 시험이잖아. 그때 붙으면 되지 뭐. 이게 시험이 연 2회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에요.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거죠. 떨어지면 1년을 또 공부해서 기다려야 되니까. 근데 이제는 시험 보는 간격이 짧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저는 이렇게 마지막 교시 때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. 저는 사실 3교시를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. 가장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었던 게 1교시고요. 그 다음 타격을 받았던 게 2교시고 3교시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죠. 근데 웃긴 건 결과적으로 2교시하고 3교시가 됐다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2교시 시험을 칠 때 1교시를 비관해서 포기를 했더라면 아마 전체 시험이 다 떨어졌겠죠. 시험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. 물론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전체 3개 과목을 다 합격을 하리라 라고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. 하지만 시험장에서만큼은 과욕을 버리세요.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도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하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문제를 풀어도 정말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. 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. 그런데 실수는 작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작도 시간을 확보한 만큼 리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. 실수 자체가 줄어들면 마인드 컨트롤 할 일도 점점 줄어들겠죠. 작도 시간을 줄여서 리뷰 시간을 또 확보를 하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짧게 3가지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모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는 없어요. 정말 시험장에 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시험 때는 시험 당일날 큰 태풍이 왔었어요. 그래서 시험장 옆에 있는 나무도 막 꽃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쳤었어요.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시험장이 어떤 데는 강풍 때문에 주차장 지붕이 내려앉는다고 방송이 나와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 빼고 뭐 이런 소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정말 그런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정말 어쩔 수가 없죠. 그런 경우까지 생긴다고 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.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개인 스스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시험장에 가셔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에 집중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